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태평양 쓰레기 1분. 환경을 지속해서 생각한 지 60일차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영상을 올렸지만 현재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 하기에 하루 1분 생각하기는 충분히 넘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남과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1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분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이 분해되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분자를 먹는 박테리아가 아직 발견 단계이지만 완벽하게 먹어서 분해할 정도로 진화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만든 지옥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 엄청난 플라스틱이 한꺼번에 분해되는 시점에 물을 뜨면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당연히 많다는 것은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자연적으로 먹게 된다는 말이죠.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든 칫솔이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하죠. 미래가 불안한 건 저뿐인가요? 개개인이 당연히 힘써서 재활용과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데 힘써야겠지만 현재의 플라스틱 상태는 소수가 힘써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확고한 법률과 재활용 방법을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자본주의는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든 싸게 만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 전략이죠. 재활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같은 재질로 통일시키고 수익금에서 많은 돈을 친환경 재료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탈플라스틱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시대가 개막되어도 인류의 몸에 적응된 지구라는 환경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우주 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1년을 활동하고 최소 한 달이라도 우리 몸에 가장 안정적인 지구에서의 활동이 있어야 우리 몸도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인이 잠시 쉬어야 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 하류 쓰레기 수거 1분. 강 하류 위성 사진을 보면 하류로 내려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국가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바다로 그냥 나가면 국가 세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수거를 하면 매달 수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이나 장마철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바다로 나갑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집도 떠내려가는데 강 하류에 바다로 가는 수거 시설을 해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엄청난 수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굳이 수거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죠. 바다에 쓰레기 버렸다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복구하기도 힘든데 바다로 나가는 쓰레기를 수거할 여력이 안 되죠. 제가 말한 것이 우리가 환경을 포기하면서 얻은 경제 이익보다 앞으로 자연재해로 경제가 후퇴하는 속도가 엄청날 것입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를 키우는 게 더 큰 이익으로 보이는 거죠.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돈 되는 목재 수거하고 홀라당 태워서 단일 작물을 키우는 농장화하는데 그 진행 속도가 위성사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돈벌이입니다. 사람에게 자연환경은 아무 쓸모가 없고 이를 개척해서 돈벌이가 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쓸모가 있는 것이기에 국가도 불을 지른 곳을 처벌하려고 강력한 법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서로 좋으니까요. 당장 국가에서 쓸모없는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지대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가까운 시일에 낮은 지대는 앞으로 네덜란드처럼 방파제를 엄청나게 만들지 못하면 모두 바다에 잠길 곳이죠. 부동산 무너지면 한국 경제 무너진다고 부양책 엄청나게 하고 있죠. 대한민국 10억 이상 부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의 10억 이상 땅의 수는 엄청납니다. 모두 땅 부자인 거죠. 모든 부가 땅에 집중되었으니 경제활동에서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끼고 아껴서 집 사는 데 써야 하기에 경제활동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부양일까요? 경제부양이 끝나는 시점에 모든 부동산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가지고 있고 부자들은 모두 손 털고 나왔을 때 부동산 위기가 폭발할 것입니다.
서민은 모든 부가 사라지고 부자는 다시 쇼핑의 시기가 오는 것이죠. 이건 시간이 말해주겠죠. 저는 중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으로 대한민국도 반드시 폭락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나의 집값이 갚아야 할 은행 채무보다 많이 남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디폴트 발생으로 경매 시장은 폭발하죠.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